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요즘에 계속 그 과거의 명작들이 재개봉이 되고 있어서 저희 방송에 약간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저도 옛날에 보고서 좀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정말 엄청난 영화인데 그게 보통 영화 중에서 이렇게 약간 내상을 입는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뭐 세르비안 필름이니 뭐 마터스니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뭐 살로소돔도 있고 뭐 별의별 작품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약간 좀 호러나 고어 뭐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한 작품 봐서는 딱히 뭐 그 정도까지 그렇게 힘든 영화는 잘 없었는데, 그 이 작품은 보고 그 마지막에 결말 쪽에 가서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네. 내상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어떤 막 자극적인 소재만 나열하는 어떤 그런 문제작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이게 뭔가 지금 이제 현재 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음흠. 종교, 이념, 네네. 전쟁으로 그치. 인한 비극을 이제 이렇게 어떤 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아하. 이렇게 녹여낸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영화가 이제 그을린 사랑이란 영화인데 음흠. 이건 이제 원작 소설이 있고 그래서 그 원작 소설을 이제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이 얘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바로 그 원작자한테 판권 사가지고 네. 한 이제 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영화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뭐 드니 빌레브의 약간 다른 작품들을 음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좀 확실히 이 영화로 인해서 저는 진짜 드니 빌레브가 천재인 이유가 음. 이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아하. 그래서 물론 이제 원작이 좋은 얘기라서 그렇겠지만은 드니 빌레브니까는 아마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왜냐면 같은 스토리라도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관객들이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뭐 좀 덜 느낄 수도 있고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에 내가 받는 그 뭐랄까 충격과 감동이 이제 공존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건 참 드니 빌레브 감독이 진짜 대단하다. 네. 음, 드니 빌레브가 워낙 뭐 자기만의 스타일도 있고 이제 어떤 네, 또 영상미가 뛰어나고 그런 감독이지만 정말 이 영화도 진짜 정말 드니 빌레브의 어떤 그 천재적인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게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이거를 판권을 사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5년 동안이나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각본을 썼다는 거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애정이 되게 깊었다는 건데,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아까 수연이가 말했었던 것과 그것이 뭐 거의 이제 전반적인 주제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느냐를 이제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보고 아마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네. 음, 워낙에 스토리가 되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 이제 이 영화야말로 솔직히 그 반전이 중요해요 진짜. 음흠. 사실은 스포를 하면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스포를 다 하는 방송이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이 영화를 온전히 즐기시려면은 음, 그냥 보시고 그렇죠. 직접 보시고 음흠. 저희 방송을 나중에 들으세요. 네. 우리는 스포를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 영화만큼은 저도 처음에 띵 했거든 진짜. 네. 그러니까 그 마지 형이 자주 쓰는 이런 미친 이거였거든. 맞아요.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음흠.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확실히 이 영화는 한 두세 번 봐야 돼. 음. 그래야 더 내용이 자리에. 난 처음에 내용이 약간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분명 내가 이 내용을 100% 이해를 못해서 나는. 아하. 그럴 수 근데 있죠. 왜냐면 또 요것도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음흠. 저기서 왜 초반에 막 그렇게 주인공이랑 같이 도망간 남자를 그렇게 막 쉽게 죽이는지 네, 네, 네. 사랑하는 남자랑 야반 도주 하려고 했다고 막 완전히 무슨 뭐 죽일년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그 나라의 어떤 뭐 풍습이나 음. 문화나 배경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제 이 구조가 물론 이제 제가 다시 보니까 이거 진짜 구조가 진짜 아, 신박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그 쌍둥이 남매가 자기 어머니의 그 이제 과거 인생을
추적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얘기랑 이 남매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재랑 과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지금 약간 좀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약간 또 드니 빌레브 스타일이 좀 정적이고 약간 조금 이 양반이 뭔가 갖다부터 좀 설명을 안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한 번 본 뒤로 이걸 다시 보니까 아 이래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 처음부터 아 이게 이거였고 이게 이거였고 결말을 알고 있는 채로 보고 있으니까는 아 여기서 다 누가 다 알려줬었구나라고 이제 이미 그렇죠. 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물론 뭐 결말까지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영화를 온전히 완벽하게 봤다라고 하기는 좀 뭐했거든요. 내가 100% 이해를 못했어 처음에는. 왜냐면 여기 이제 그 쌍둥이 남매와 그 엄마가 현재와 과거의 시점을 계속 이제 넘나들면서 얘기가 진행되니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네. 다시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보니까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었구나 하고 조금 더 이제 뭐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확실히 이렇게 반복해서 봤을 때 막 되게 발견되는 게 되게 많아요.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한번 이제 정말 그 남매 시점으로 그래서 내가 또 감탄한 게 내가 다시 보니까 내가 그 남매의 입장에서 추적을 하게 돼. 이 주인공의 그 인생을 그렇죠. 나왈의 입장을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구성을 기가 막히게 했구나 진짜 그 내가 그러니까 관객의 그 궁금함과 그 남매의 궁금함이 같이 그 동기화가 돼가지고 이 남매의 시점으로 나도 그 나왈의 인생에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유언장을 우리 아까 외국 영화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공증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법조인들이 이제 그 생전 고인의 그 유언장을 막 관리해가지고 막 자식들한테 유언장 읽어주면서 내 재산은 누구한테 얼마 준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나오는데 누나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 남동생은 좀 약간 처음부터 시종일관 약간 조금 별로 냉소적이고 그냥 뭐 엄마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굳이 유언 뭐 그거 이렇게 귀찮게 쓰리 약간 디테일하게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 딸은 그래도 약간 엄마의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이제 따라가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은근히 또 이 공증인이 어떻게 보면 타인이잖아.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나왈과 이제 관계가 있긴 했었지만 이제 나왈의 그 직장 상사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뭔가 자기 일처럼 되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또 이 남매와 어떤 그 나왈의 그것을 이제 사후 처리 약간 이제 그 유언장을 굉장히 성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 아마 그 직장 상사였지만 그 나와에게 뭔가 약간의 뭔가 좀 인간적인 애정을 갖고 인간적인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남매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배경이 캐나다인데 근데 정작 그 따지면 이 영화도 캐나다 영화거든요. 근데 영어가 거의 안 나와요. 다 불어로만 나와. 퀘벡은 그 네. 프랑스어를 지금도 쓰고 있고. 이 엄마의 그 편지대로 유언장대로 모든 일이 다 처리되기 전까지는 나를 장례식을 치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남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일단 누나 먼저 어떻게 여행을 떠나지. 약간 그 로드 무비 같은 좀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그 오프닝 시작할 때 그 소년병들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배경이 그 레바논 내전이 이제 그 배경으로 깔고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아프리카나 막 그런 내전이 심한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막 거의 뭐 유치원생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안 되는 애들한테 무기 쥐어주면서 총 쥐어주면서 막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따지면은 그게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런 게 안 되는 건데 그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뭔가 살인병기들을 만드는 어떤 이제 그런 사실 원래 그 소년병이 원래 그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는 건데 당연히 뭐 그런 막장 국가들은 국제법 그런 거 안 지키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막 그런 소년병들로 추정되는 막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게 못 봤던 건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 저 점 세 개는 저 발뒤꿈치의 점 세 개. 여러분은 이제 그 발뒤꿈치 점 세 개를 꼭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유심히 보시고 아 저 소년이 카메라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잖아. 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아 얘가 얘가 걔였구나. 그러니까 그 장면이 처음에 이제 인트로처럼 이제 시작하니까는 네.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는데 그 똑같은 장면이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뒤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대충 봤을 때는 아 얘가 걘지 잘 몰랐었었는데 다시 보니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선생님가 말한 그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보이게 됐다. 네. 음. 그러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 볼 때는 모르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 이상 본 다음에는 아 저 장면이 그거였구나. 제가 걔였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파트별로 다 제목으로 나눠져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쌍둥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 엄마 얘기했다가 네. 그 나왈의 얘기, 나왈 마르완이라는 다시 과거로 가가지고 이제 그 나왈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면부터도 이제 따지면은 이제 그 나왈의 이제 그 연인이었던 네. 와하브. 네. 그래서 이제 그 와하브랑 이제 야반 도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빠들한테 들켜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약간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망갈 수는 있는데 그 자기 여동생하고 이제 그 연인 관계였다라고 그리고 뭐 도망가려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이제 바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길래 네. 아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거 그냥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위협을 가하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네. 죽여버려도 되나? 바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나왈도 굉장히 무슨 뭐 대역죄인처럼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막 완전히 가족 호적 파버리는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가족의 수치, 그다음에 네. 동네 마을의 수치. 마을의 수치.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저도 이제 그 또 자꾸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제 그 나 어릴 적 나의 지식을 이제 많이 키워줬던 그 이원복 교수의 또 이제 그 책을 옛날에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나라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상 어딘가에는 뭔가 그 나라의 무슨 뭐 제도 헌법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소규모 그 마을에 네네. 그 마을의 어떤 룰, 그러니까 그 가문의 법도 그게 최우선에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뭐 복수를 하지 않으면 뭐 이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없고 막 그런 그러니까 카논이었나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작이 되게 사소한 거야. 되게 그냥 뭐 잠깐 실랑이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밀쳐가 좀 밀림을 당했어. 그러니까 밀림을 당한 순간 나는 이제 이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나 가문의 수치가 되고 무슨 뭐 나는 남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그 이거 약간 그거 밀었다고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니까 또 얘네들은 또 죽임을 당한 또 가문은 또 죽임 가문 당한 입장대로 저 개새끼들 또 이래가지고 또 바로 그냥 이 새끼들한테 복수를 하지만 우리 가문은 명예를 더럽혀졌다 해가지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죽이니까 아니 시작은 너무 사소한 거였는데 이거 무슨 뭐 완전히 그냥 대를 이어서 피로 피를 씻는 그 복수의 그 고리가 네. 그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여기도 좀 이 동네도 약간 조금 이제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한번 나도 좀 이 배경 그 지식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게 대체 뭐 어떤 실제 어떤 걸 배경으로 했길래 이렇게 됐나 해서 저도 그 레바논 내전을 이제 찾아봤어요. 네. 아 이거 너무 진짜 이제 그 기분이 씁쓸해지는데 정말 혼돈 그 자체, 네. 카오스, 헬.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종교, 이념, 네. 그러니까 그놈의 종교가 뭐길래, 그놈의 이념이 뭐길래. 그러니까 얘네가 단순히 그냥 뭔가 어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무슨 뭐 그렇게 했다고 단순히 그거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것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와합은 무슬림이고 네. 나왈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레바논 내전이라는 게 애초에 기독교도들과 이 무슬림 그 아랍 쪽의 어떤 그거의 종교 대립이에요. 근데 이제 또 레바논이란 국가가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인이 더 많은 나라였는데 점점 그런 무슬림들이 많아지면서 뭔가 인구가 역전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워낙 복잡한 얘기라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는데 이것도 일단은 결국에는 근데 이 비극이 초래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그 제국주의 열강들 때문이야 또 결국에는. 그리고 그 항상 제국주의의 그 열강들이 항상 자주 즐겨 쓰는 수법이 일단 그 식민지에 갈등을 유발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야 쟤들이 나쁜 애들이야. 네. 쟤들이 니네 욕했대. 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유발해.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유발하지. 내분을 유발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종교 집단들 간에 그리고 다른 부족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가지고 그 지옥을 창조했죠. 그냥 해를. 그래서 이 레바논 내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 레바논 내전이 검은 9월단을 낳고 빌라덴을 낳고 무자헤딘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막 그런 근본주의 테러 집단들 있잖아. 아 이거 이놈의 레바논 내전 때문에 뭐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이 혼돈이 발생한 건지 지금 내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전쟁을 낳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발단이 너무 갈수록 너무 커져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대혼돈에 그게 어쨌든 그 뒤에 검은 흑막은 따로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렇다. 결국 또 그놈의 식민지 그렇게 그 경쟁에 빠져있던 이제 그래서 방금 수현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있었다. 얘기를 듣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이 든 게 정서적인 내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권력 관계 속에서 어딘가에서는 약간 좀 우리나라도 지배를 받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겉보기에는 멀쩡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그렇게 그때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열강들이 싸질러 놓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네. 지금 유발되고 있는데 그 레바논도 딱 그래서 너무 읽으면서 너무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비 효과처럼 마치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되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갈등과 이 영화도 보고 있으면은 막 그렇게 버스 그거 막 네. 불타는 장면 그런 것도 보면은 이런 동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었구나. 나왈도 따지면은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죽임 당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이 동네 룰로는. 근데 이제 차마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손녀를 죽일 수 없었던 할머니가 네. 그냥 얘를 이제 딴 데로 보내버리고 대신에 그 이제 나왈이 낳은 아들을 약간 고아원 같은 데로 네. 이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나중에 혹시 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뒤꿈치에 그 점 3개를 찍었어. 이제 문신 같이 해놨어. 이제 그 3개의 점이 정말 엄청난 이제 중요한 이 영화의 메타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왈도 이제 바로 그 갓 낳은 그 아이를 뭔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안으면서 꼭 엄마가 널 찾아갈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맹세를 했어. 근데 이거 실제로도 이제 여기서 극 중에서는 그 할머니가 그래도 나왈을 구해주잖아. 네. 근데 그 배우 인터뷰가 나였으면 죽였다. 아하. 내 손녀였으면 난 죽였다. 이런 말을 할 정도야. 그 동네가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레시란 지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작 자체도 이제 차마 대놓고 이제 그 실제 지명과 실제 나라 이름을 쓰지는 못해가지고 네. 가상의 이제 그 이름들을 쓰는데 이제 어쨌든 이 다레시라는 지역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나왈이 이제 삼촌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약간 뭐 대학생처럼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약간 독재 시대에 약간 학생 운동 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도 약간 나왈에 좀 이렇게 깨인 뭐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뭔가 굉장히 좀 그렇게 이제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실제로 어떤 참상을 겪게 되죠.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미 그 지역이 다 파괴돼 있고 네. 막 사람들 수소문 해보니까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 거라고 계속 어디로 옮겨졌을 거라고 이제 계속 해서 거길 따라 가다가 이제 어디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탔을 때 이제 그 이제 기독교 무장 집단 네. 단체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그냥 거기서도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바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나왈도 참 아이러니하게 원래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버스를 탈 때는 십자가를 뺐죠. 자기 목에 걸고 또 십자가를 감추고 이제 오히려 스카프로 이렇게 히잡같이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 아닌 척하고 그 버스를 탔는데 내전으로 인한 그 비극을 보여준 장면이 이제 이 나왈과 이제 그나마 목숨을 아직 건진 지금
어린 딸아이와 이제 어머니가 그 모녀가 이제 버스에 남아서 최종 네. 다 이제 총 맞아 죽고 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집단들한테 그래서 이제 나왈이 십자가 보여주면서 난 기독교인이에요 해가지고 네. 이제 또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안 죽이는 거 보면 참 얼마나 그게 했는지 참 나왈은 이제 그래서 뭐 목숨을 건질 수는 있는데 어차피 지금 그 엄마는 살기 힘들 것 같으니 나왈이 이제 그 어린 여자아이를 자기 딸이라고 네. 이제 거짓말을 해서 여자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했는데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사전에 합의가 안 된 거라서 그렇지. 뭔가 조금 더 미리 그 엄마랑 네. 뭔가 이게 그러니까 엄마도 좀 각오를 굳히고 했으면 어떻게 모르겠는데 네. 아이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네, 상태에서 모르고 그러니까는 막 딸을 우겼는데 이미 막 여자애는 막 다시 엄마 네. 하면서 이제 가버리니까 바로 아 그 무장 집단을 바로 그냥 눈치채버려 가지고 네. 이 여자 거짓말 했네 해가지고 바로 그 엄마도 죽이고 이제 딸도 네.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이제 불에 태우는데 음. 석유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가 나왈의 옆모습이 나와 있잖아. 그 네. 주인공의 옆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포스터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 장면을 네. 포스터로 썼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그을린 사랑이라는 제목이랑 어울려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그 장면이 어떤 진짜 이 전쟁의 비극, 네. 그 종교 도대체 그놈의 종교가 뭐길래 그놈의 이념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이 편 넌 내 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걸까라는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버스가 불타는 그 장면이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계속 그렇게 뭔가 이 나왈의 흔적을 추적해 가는데 그래서 다시 그렇게 뭐 그 나왈의 고향이었던 네. 마을로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호의적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왈인 걸 밝히니까 다 갑자기 급 반응이 반응들이 다 완전히 냉소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말로 갑분싸가 되죠. 네, 다 쫓아내고 막 네. 그 여자는 마을의 수치였어. 너가 그 여자 딸이면 환영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네. 그냥 바로 그냥 나가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그 버스 이제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 따지면은 나왈은 원래 기독교인인데 이제 그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이제 그 증오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물론 그 사건도 겪었기도 했지만은 결국 이제 따라 가니까는 이제 아들이 있었다는 뭐 고아원 아니면 계속 그 따라갔는데 결국 다 그 지역이 파괴돼 있고 그러니까 아 내 아들은 이미 죽었겠구나. 죽었겠구나라고밖에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작 자기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기독교 개새끼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지. 오히려 이제 그 반대편인 이제 그 무슬림 네. 그 이슬람 테러 단체랑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그 기독교의 그 지도자를 내가 암살하겠다. 네. 그래서 그 가정교사로 잠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면 솔직히 나왈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솔직히. 그렇죠. 정말 나왈의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한 정말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자기가 불어를 할 줄 아니까 네. 불어 가정교사로서 이제 거기에 그 집에 침투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각을 보고 신뢰를 쌓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결행이를 잡아서 네. 그냥 그 지도자를 이제 총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네. 암살을 해요. 바로 그 자리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인권이고 모식이고 없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다시 현대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딸이 이름이 이제 잔느인데 네. 이제 아들은 시몽이고 잔느가 이제 어머니의 추억을 찾다가 이제 그때 그 감옥에서 이제 관리인을 했었다는 남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행방을 듣게 되는데 따지면 이제 이 자식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몰랐지. 그렇죠. 전혀 몰랐죠. 어머니가 뭐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전혀 네. 몰랐지. 그냥 따지면은 자기들의 출생의 비밀도 모르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더블로 약간 이제 그 엄마의 그 정말 엄청난 과거와 자기들의 출생의 비밀까지 완전히 알게 되는 약간 좀 그런 과정이죠. 따지면 영화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인이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는 그 감옥에서 이제 굉장히 이름 높은 고문 전문가가 네. 있었어. 이제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뭐 이근한 같은 뭐 노덕술 같은 그런 인간이 이제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아부타렉이라고 이제 네. 불리는 그 고문 전문가한테 되풀이 돼서 당했다. 네. 범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부타렉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 엄마의 유언이 마치 당연히 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편지가 너희의 그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너희의 아버지와 네. 그리고 너희가 몰랐던 오빠가 있다, 형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편지를 남겼기 때문에 네. 얘들은 아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 고문 기술자한테 당해가지고 그때 낳은 그 아기가 우리의 이제 뭐 오빠겠구나. 자기들이 몰랐던 아버지와 이제 그 형의 존재, 네. 그 형제의 존재를 이제 그렇게 추적해 가는 건데 나왈이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닌 게 그러니까 그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독립 투사나 민주화 투사들처럼 랑 굉장히 비슷한.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서 그런 엄청난 정말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멘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저항을 했죠. 15년 동안 네. 그 고문 속에서.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여인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감옥 관리인도 그 기억하고 있었고 아 당신이 노래하는 여인의 자식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부타렉의 이제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산파가 이제 원래는 그냥 그 아기들을 버리려고 했는데 차마 이제 그 버리지 못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남매가 지금의 잔느와 시몽이었던 거야. 그렇죠. 걔들한테는 이제 지금은 잔느와 시몽이라고 이제 이름을 댔는데 그 당시에 사르완과 자난이라고 불렸다는 네. 또 그 자신들의 충격의 비밀을 출생의 비밀을 그러니까 그 잔느만 해도 그 어머니 고향 갔을 때 와하비 자기 아버지인가 약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따지면 이게 안 맞지. 근데 또 타임라인이 좀 안 맞지. 네. 네. 그 이제 3파를 결국 어찌어찌 또 수소문해가지고 만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부타렉이 이제 어쨌든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것까지는 이제 아니 그러면 아부타렉이 낳은 아기가 우리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었어. 그래서 일단 1차 충격. 그렇지. 뭐지 젠장? 그럼 우리의 아버지가 그 아부타렉이라는 그 놈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 니하드라는 이름이 이제 단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그 형제 이름이 니하드인 걸 알았어. 그 이제 막 그 고아원 서류 네. 같은 걸 이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 고아원을 습격했던 이제 그 테러단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테러 단체 리더였던 여기서 샴쉐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샴쉐딘이 드디어 이제 시몽이 만나게 돼요. 결국에 네. 어찌어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나왈의 인생을 알고 있던 샴쉐딘이 이제 시몽에게 이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죠.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정말 엄청난 반전,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니하드가 이제 그렇게 일단 그때 자기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이 녀석은 엄청난 재능이 있었다.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재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사격 실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저격수가 됐어. 스나이퍼 엘리트가 됐어. 네. 근데 이제 이 샴쉐딘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녀석은 엄청난 살인광이 되어버렸다. 네. 한마디로 이제 그 극단주의에 빠져가지고 뭔가 자기가 막 어떤 순교를 해야 되고 막 성전을 치러야 되고 막 그런 이제 되게 심취했다고 거기. 네. 따지면 빌라덴도 약간 좀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는 약간 스토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니하드가 내가 그렇게 뭔가 이 성전으로 유명해져야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전사가 돼야 이제 그걸로 엄마를 찾을 수 있겠다. 따지면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한마디로 유명해지겠다. 뭐 그런 거죠. 그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며 네. 그런 어떤 전쟁광, 살인광이 됐다는 거야. 그러게. 그러던 와중에 근데 얘가 어떤 전투에서 기독교 단체가 또 납치가 돼가지고 생포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슬람 단체에 있던 애가 기독교 단체로 갔는데 거기서도 얘가 이 자식 인재다. 얘를 죽이기엔 아깝다. 네. 아까운 인재다. 이래가지고 얘는 엄청난 저격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계속 그 발뒤꿈치의 점세계를 보여주면서 네.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속 그 나왈의 아들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한 두 번 세 번 보면 알 수 있는 네. 그 행방이 나오는데 네. 얘가 막 그 중간에도 아직 그 10대로 보일 때도 막 뭔가 그냥 자기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그 저격총으로 그렇죠. 그냥 막 죽이고 있어요 막 그냥 네.
솔직히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얼마나 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삼아 죽이고 있는 거 따지면 정말 그런 냉혹한 살인병기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문 기술자가 되는 게 네, 네. 당연히 어떤 약간 수순 같은 그런 음.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뭐 단체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얘는 그런 전쟁통에서 살인병기가 돼가지고 음. 그 단체에서 막 온갖 혁혁한 전공을 이제 세우던 와중에 결국 고문 기술자가 됐지. 네. 그래서 감옥에 배치가 됐지. 그 니하드가 바로 아부타렉이다. 라고 그 충격의 진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매는 정말 엄청난 이제 이게 뭔 갑자기 엄마 유언을 실시해 주려다가 정말 미친 듯한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몬이 먼저 그 진실을 알게 되고 그 뒤에 그 잔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설명을. 그 네. 뒤에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네.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그 잔느가 엄청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왜냐면 그 중간중간에 그 나왈이 아부타렉한테 이렇게 고문당하는 그런 씬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되게 잔혹하게 사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보여주진 않아. 그냥 그치?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끔. 음. 아니 그리고 그 아부타렉 배우가 되게 좀 인상이 좀 그래.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을 이제 걔나 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장면을 다 보고 진짜 아부타렉 이개 쌍놈의 네, 새끼라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샴세젠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뭔가 머리를 진짜 해머한테 딱 띵, 맞은 네, 것처럼 허걱. 네. 네. 그러니까 따지면은 솔직히 그 관객인 나도 그렇고 이 남매도 그러니까 계속 그 엄마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내가 남매 중 한 명이라도 아부타렉이 개새끼 이랬을 거 그렇죠. 아니야. 네. 아부타렉 개 나쁜 새끼, 개 슈렉이 새끼 음. 이랬을 건데 그 아부타렉이 제기랄 우리의 아버지이자 형. 형이네. 그래서 이게 뭔 진짜 이 엄청난 이건 이 영화는 내가 약간 가끔씩 생각해도 나도 약간 좀 이게 기분이 나빠지거든 솔직히. 맞아요. 나도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도 이건 다 알고 봐도 다시 음. 봐도 정말 아무래도 너무 쇼킹한 설정이다 이건 진짜.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먹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 가족과 이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살아왔던 생애를 알게 된 이 남매에게 마지막에 그 엄마 그 공중인이 전해주는 그 편지가 있잖아요. 니들이 이걸 다 이제 알게 되면 이거를 이제 뭐 보여주도록 하고 마지막 남은 그 편지를 그 읽어주는 그 장면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휴머니즘적이죠 되게. 네. 그러니까 아부타렉이 그 이제 휴머니즘을 잃게 만들었는데 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어떤 뭔가 나발의 어떤 그 위대한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네. 모성의 어떤 정말 그게 휴머니즘이지 마지막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재인데 그걸 굉장히 어떤 인간적으로 마지막에 네. 감동적으로 승화를 했죠. 음흠. 그래서 이제 그 샴세딘이 그 마지막에 알려주는 게 그 아부타렉은 지금 다시 니하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음. 나는 이제 근데 이제 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아부타렉의 인생에서 전 이제 여러 지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그렇게 나왈이 갓 아기를 낳았을 때 갓난 아기일 때 그 아기가 이런 인간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그렇죠. 모르죠. 근데 또 다시금 뭔가 어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환경의 중요성. 음흠. 그리고 그 아기가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고 일반적인 뭐 다른 나라의 다른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은 이런 인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너무 그 아부타렉과 그 과거에 그 갓 낳았을 때 엄마가 널 찾으러 갈게 그렇게 음. 할 때 너무 그게 이 괴리가 너무 이제 그게 느껴지고 저는 그 되게 캐나다로 돌아가서 이름 바꾸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네. 그 아부타도 보면 나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스토리의 맥락과는 안 맞지만 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그러니까 그랬던 그런 인간이 음. 지금 이런 사회에서
녹아들어가지고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게 난 그것도 난 좀 약간 소름이었거든 솔직히. 그렇긴 한데 또 인간이라는 게 그 상황에 있으면 그런 인간이 되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그 DPS 황장수 생각도 좀 났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짜 지독하게 악마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사회에서 다른 역할로 있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보통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부타렉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네. 고문을 했고 완전히 정말 살인광이라 전쟁광이라 부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선진국의 그런 사회에서 음. 무슨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버스 청소부? 약간 뭐 되게 정말 쭈구리 같은 약간 그런 모습으로 약간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녹아들어 살고 있다는 게 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약간 그런 보통 사람 A가 돼가지고 살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난 그것도 약간 조금 나는 좀 무서웠어 솔직히 난 그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근한 같은 사람도 뭐 목사하면서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가 약간 자기 과거 세탁용으로 쓰이니까 우리나라는 네. 아니 단순하게 그런 약간 뭐 잡부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목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직업이고 굉장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존경을 받으면 받을 수도 있는 직업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좀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아니 갔었어. 근데 꼭 우리나라는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몇 년 지난 뒤에 보면은 목사 돼 있잖아. 아, 그래서 참나 무슨 뭐 목사는 뭐 개나 소나 다 무슨 꼭 뭐 무리를 일으키고 되게 좀 인간적으로 안 좋았던 사람들이 꼭 나중에 목사로 저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뭐 저는 개가천선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게 참나 무슨 목사는 뭐 아무나 다 해주나 약간 나중에 그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 인간들 때문에 목사도 이제 그러니까 다 그냥 어, 싸그리 잡혀가지고 그냥 선입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욕을 네 드시고 계신데 목사라는 참 그 타이틀이 목사라는 직업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예, 거죠. 더럽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마지막 최종 미션 그 아부타르에게 이제 그 남매가 음. 찾아가서 어머니의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아, 그래서 나왈이 두 가지의 시점으로 편지를 썼어요. 네. 아이들 아버지에게 음. 그리고 내 아들에게 남편이자 아들 이렇게 생각할수록 너무 좀 쇼킹한 그거긴 한데 그래서 그 아부타렉이 되게 그 아이들 아버지에게 그거를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당신의 72번 죄수예요. 네. 내 아이들이 당신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1차로 헉헉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상에 내가 그토록 잔혹하게 음. 고문했던 그 여자가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어머니였었다니. 네. 그러니까 아부타렉 또 따지면은 쇼킹이야 근데. 그렇죠.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내가 다시 보니까 그래도 아부타렉도 완전 괴슈렉은 아니었던 게 그래도 그러니까 인간성이 남아 있었어 그래도 최소한의 그래도 그건 있었다는 건 느낌. 왜냐면 마지막 그래도 나왈의 묘지를 가가지고 네. 성묘를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 뭐 물론 이제 아부타렉의 어떤 그 행위들을 당연히 뭐 정당화하거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어쨌든 완전히 인간성을 잃진 않았다라는 어떤 이제 그거는 느낄 수가 있지 마지막 장면에 그래도 네. 어떤 그걸 뉘우치고 내가 대체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이라는 그 생각까지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까지 되니까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달한 다음에 왜냐면 이제 그 마지막까지 아부타락에게 그 모든 걸 전달하고 나서는 이제 나왈이 내 묘비에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거든. 음. 장례를 치르고 묘비에 이름을 새겨라. 네. 그래서 그 묘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와가지고 음. 이제 아부타렉이자 니하드가 네. 성묘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따지면 이제 그 원래 그렇게 나왈이 죽기 전에 그 딸과 우연히 갔던 그 수영장에서 음. 그 수영장 안전 요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발뒤꿈치에 점 3개가 있네. 네. 근데 얼굴도 보니까 아부타렉이네. 그치. 근데 사실 또 거기서 아부타렉이 못 알아보잖아. 네. 난 그것도 뭔가 역시 가해자는 까맣게 있고 그쵸. 네. 피해자는 절대 잊을 수가 없지만 그런 거죠. 네. 가해자는
지가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집요하게 고문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가까이서 빤히 보고 있는데도 이 할머니 누구지? 네. 그러고 있다는 이게 어떤 이 개인사로서도 되게 너무 비극이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결국 왜 이런 비극이 초래됐는가를 보면은 국가의 어떤 정말 그 증오가 증오를 낳는 뭐 그런 그 거죠. 증오의 연쇄 작용. 그러니까 저도 그 레바논에서도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 그 고조가 되고 있다가 시작은 너무 조금 굳이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정도의 그거였어 처음에. 근데 그것이 이제 막 총격전이 되고 복수전이 되고 기독교인을 죽여라, 네. 무슬림을 죽여라, 끝없이 되풀이되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그 중동 국가들의 그 갈등이 어디서는 이게 그 증오와 연쇄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쪽도 복수를 멈출 생각이 없지. 근데 복수를 멈추고 싶은 생각은 일반 시민들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나 그렇지. 예. 그런 사람들이 위쪽에서 이제 자신의 막대한 이익을 전쟁을 통해서 얻고 있는 착취하는 그런 암흑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지금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국가 단위로서 조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 시민의 힘으로 그 권력을 되찾아 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게 네. 되는 거고. 아니 지금도 실시간으로 뭐 전쟁이 났다가 휴전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니까는 참 진짜 느껴지는 게 그놈의 종교, 그놈의 이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인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가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내전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진짜 뭔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해결될지 좀 깜깜한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답답하신 분들 많을 텐데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바논 내전 와중에도 또 그렇게 이스라엘 시리아 전쟁할 때도 그 팔레스타인 난민촌은 그 민간인들을 완전 학살한 그 사건도 있는데 정말 뭐 지옥이 따로 없는 정말 그런 그러게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 커다란 이제 이런 뭐랄까 역사 그리고 커다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휘몰아치는 이 광풍에서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가 한 인생이 어떤 식으로 휘말리면은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뭐 태양별이나 이런 그 네. 마지막 항제나 거기서 봤었던 그런 면에서의 좀 그 한 뭐랄까 인간의 인생사가 이 커다란 진짜 역사라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개인이 흐름에는 휩쓸려 버리면 휩쓸려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네. 측면에서도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다시금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뭔가 그냥 왜 사람들은 어떤 그런 관념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죽일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 의문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하루빨리 좀 그 어떤 이런 지구상에 좀 이런 비극들이 많이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네. 네. 그래서 그 증오가 증오를 낳는 이 악의 이 고리를 이 악순환을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상기시켜 주기에 참 감독이 좋은 주제로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다. 네. 그리고 현실이 이 영화보다 훨씬 더 영화 같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레바논 내전 문서만 읽어보는데도 내 정신이 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싶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영화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죠. 네. 그러고 보면은 뭐 인간들이 사는 이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뭐 기술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과학 문명이네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선진화됐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문명은 그다지 진보하지 않은 건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요즘에 약간 이제 막 좀 그런 자조적인 그런 얘기들 있잖아. 무슨 뭐 이제 그동안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
이제 전쟁이 다시 그 생길 뭐 쿨타임이 돌아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나 또 보면 약간 진짜 어떤 인간의 가끔씩이지만 우리가 그 제 5원소 같은 영화 보면은 왜 인간은 전쟁을 일으키죠? 네. 왜 서로 증오하죠? 왜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약간 스토리성이 얄팍한 이제 뭔가 클리셰가 된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진짜 인간의 어떤 거기에 내재돼 있는 건가?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인간의 본성에 뭔가 전쟁이 없으면 심심해하나 약간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심심해할 그게 아닌데 따지면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닌데 그건 너무나 큰 문제라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전쟁을 막 어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절대로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생각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여가지고 무슨 뭐 전쟁이 무슨 뭐 되게 게임처럼 무슨 뭐 서든 어택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하자는 얘기를 결코 쉽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참 뭔가 영화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또 굉장히 무게가 있는 메시지를 준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뭔가 사실 이 영화를 얘기하고 이 영화 되게 명작이라 생각하지만은 뭔가 자꾸 보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힘듭니다. 네. 네. 나도 힘들어요. 같이 힘들어져. 맞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기도 하고. 네. 반드시 봐야 될 영화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좋은 영화라서. 그러니까 영화적인 완성도도 되게 훌륭하고 그다음에 여기 영화가 묵직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훌륭하고 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예술적 작품성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뭐 대중성이라면 뭐 대중성 작품성이 좋으니까는 이제 거기서 몰입해 가지고 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관객과 이 뭔가 그 연출자와 서로 이제 그 뭐랄까 느껴지는 그 교감 지점을 아주 훌륭하게 그 완성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워낙 또 명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재개봉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겸사겸사 해서 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